네, 어제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기로가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로, 변곡점 이런 표현들을 지금 언론이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긴급 토론을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김경록 한국투자신탁 차장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이 두 분을 모시고 긴급 독회 토론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2탄으로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태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도 열띤 토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토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론부터 김태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십니까? 저는 둘 중에 하라면 저는 발부 쪽에.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능성 그렇죠. 네. 네. 저는 발부할 가능성 높다고 봐요. 그래요? 네, 저는 답만 말씀드리면. 네, 박지훈 변호사. 기각이죠. 아, 그래요? 답만 말씀드리면. 네, 토론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근거를 살피기 위해서는 아직 그 청구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상대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11가지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법률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쉽게 가죠. 역시 핵심은 사모펀드 관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조범동 씨의 것을 그러니까 지금 뭐 섞어놔 버렸다. 이건 정경심 교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사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조범동 씨하고 사모펀드 이제 대부분 공모 관계잖아요. 네, 조범범죄 공소장에 없었던 게 이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범동 씨 공소장에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 관계 엮이는 걸 좀 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알려지면 사실은 수사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조범범 씨 같은 게 나중에 추가 기소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무리가 없었죠. 근데 그때 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갔던 사모펀드에 관련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시장법 위반, 민국의 정보 이용, 그다음에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입니다. 네네네. 아직 영장이 공개된 건 아닌데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보도가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WFM의 주식 12만 조 실물이 대부분 요새 주식 실물은 없거든요. 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종이증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네. 실물이 어디냐면 그 정경심 교수 동생 집에서 네네. 발견이 됐다. 이게 실물이 왜 있느냐 이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본 거냐면 WFM의 주가가 사실은 코링크 P한테 인수된 다음에 3,000원대가 7,000원대로 오릅니다. 그때 이제 2차 전지가도 호재성 공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사실 주가 조작이다 이런 얘기든지 언론 보도 좀 있었는데 네. 그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호재성 공시가 나가서 주가가 오르는 거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미 입수를 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동생인 정모 상무를 통해서 차명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 네. 그게 사실 범죄잖아요. 그 실물 주식 자체가 범죄 수익이다. 그걸 동생 집에 그대로 보관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요렇게 알겠습니다. 본 거다라는 걸로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자, 볼게요. 박지훈 변호사께 마이크 드리기 전에 긴급 고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금 토론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면 두 분의 열띤 토론 장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두 분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사실은 김태현 변호사 표현이 뭐 틀린 게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라 보기는 뭐 사실관계 전개가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과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네. 검찰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위치라면 어떤 걸 뜻하는 아, 겁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일반 투자자는 위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투자자가 아닌 실제 운용자 내지 소유자에 가까운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허위 공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가능한 네. 범죄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 정도 위치에 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검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힘들어할 거예요. 다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그 부분만 공략하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쉽게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크게는 뭐 두 가지 아니면 세 개거든요. 뭐 입시 관련된 거, 자본시장, 사모펀드 아니면 증거인멸인데 사모펀드의 축이 하나 무너지면 증거인멸 축도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근데 말씀을 이거는- 받아서 제가 추가 네.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려면 네.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가라는 경로를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모든 것은 조범동이 한 건데 조범동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알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검찰은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투자자의 입장인지 예. 과연 소유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본 규모상 이 사람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요.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 갔을 때는 법원은 자본시장 위반법 이게요. 위반이 어렵다고 볼 잠깐 가능성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검찰이 뭐 나중에 구속 기소한다, 구속할 때 기소할 때 뭐를 더 추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왜냐하면 구속하고 나면 20일간 더 조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 우리가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한 얘기가 언제 성립이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처음에 언론 보도 나왔을 때 WFM 주식이 주가가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끌어올릴 때 그때 이제 허위 공시 내면서 주가 조작 의혹 문제가 보도가 됐잖아요. 그게 만약에 자본시장법에 저 주가 조작 그게 혐의가 들어갔다고 하면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야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그렇다 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하고 WFM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서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영장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린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야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보가 있을 건데 당신 그 정보 받아서 주식 샀잖아 이거거든요. 음흠. 자본시장법에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선집중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네. 그 정보를 김종배 우리 진행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종배 진행자가 저한테 야 태연아 우리 시선집중 주가 올라간다. 너 사. 그럼 정보를 줬죠. 네. 제 정보 1차 수령자입니다. 예. 제가 다시 야 지훈아 내가 김종배 씨한테 들었는데 여기 저 시선집중 주가 오른데 얘기하면 2차 수령자입니다. 네. 네. 자본시장보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요. 정보 준 사람하고 1차 수령자 저까지는 처벌을 받아요. 2차 수령자보다 안 받습니다. 검찰이 본 얘기는 코링크피하고 WFM의 정경심 교수가 뭐 경영을 참여했는지 무슨 뭐 소유자인지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조범동한테 정보 받았잖아. 1차 수령자잖아. 그래서 주식 샀잖아. 이 부분이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네. 제가 이해 한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작전을 벌였느냐 네. 아니면 단순히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 투자를 했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검찰이 적용한 건 전자가 아니라 후자 후자입니다. 쪽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경심 교수의 위치가 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이 게 말씀이신 거. 박준 변호사님 반론 있으면 아니요, 말씀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뭐 아니 여기 써 있어요. 미공개 정보 이용 그거로 영장 청구하는 걸로. 네, 박준호 만약에 얘기하는 그거를 주가를 띄운 주가 조작에 대한 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라면 네. 오히려 범죄 사실이 약하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자신이 주도를 해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하고 그걸 받은 거라고 하는 거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라면 영장 청구의 사유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잠깐 같아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후자라면 네. 그동안 언론이 숱하게 말이요. 보도했던 정경심 교수는 운영자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단순히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얻어가지고 한 거라고는 운영자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그 정도의 행동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언론이나 검찰이 뭐 흘렸든지 검찰이 그 피의 사실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떤 범죄의 양이라든지 저는 이거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 처음 들었어요. 그 양이 훨씬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영장의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를 주는 변호사 측 입장에서 보면 네. 범죄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좀 줄었네. 그러면 다행으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저는 아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근거는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네. 다 추론을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WFM하고 코링크피의 실소유장을 저는 정경심 교수로 보고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여러 가지 네, 언론 네, 보도를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아마 그 주가 조작 자체에도 좀 공모관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쉽게 하면 나중에 검찰이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예. 일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만 빠졌어요. 예. 그러니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영장에 기재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상태만 그런데 놓고 보면 운영자라고 볼 근거는 없는 거죠. 근거가 없다기보단 운영자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가 빠져 있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때문에 운영자라고 볼 근거 없다 보기 좀 그렇고 이것만 보고 판단을. 다만 박지훈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예. 이거는 영장 청구할 만큼 중요한 범죄 사실이 아니 그건 아닌 거죠. 그래요. 자본시장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자체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충분히 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건데 결국은 예. 예, 그 부분에 있으면 핵심은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의 네. 관계를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느냐. 그렇죠. 핵심 쟁점 그러니까- 법정에 간다면 이게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있어서는 조봉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어떤 관계냐. 왜냐하면 정보를 받았다면 정경심 교수의 위치상 2차 수령자가 된 2차, 3차 수령자가 되기 힘드니까 예. 조봉동 씨와의 관계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만약에 이런 걸로 영장이 나오고 왜냐하면 영장 청구가 나서 이제 추가 기소하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네. 추가 기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가 조작 자체라든지 코링크의 운영에 깊숙한 관여한 부분 때문에 공모로 추가 기소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저 본재판 가면 박지훈 변호사 얘기하신 야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 아니야?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그거에 관여할 수 있어? 라는 건 쟁점이 되겠죠. 근데 다만 여기 영장에 남아있는 요 사실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서 썼던 것보다는 좀 작아진 건 맞지만 알겠습니다.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관계, 공모 이런 것들은 큰 쟁점은 안 될 수 있다. 말씀해 아유 주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7차, 8차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던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 되거든요. 음흠. 또 인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뭐 몸 상태, 뭐 조서 열람 이런 얘기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쨌든 간에 조범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해서 얻은 결론을 갖고 추궁을 해서 얻은 결론을 지금 영장에 반영한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자본수익 시장법 위반 사실이 좀 없어 보여요. 뭐 김태현 변호사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 그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사한 결과보다 구속영장 청구에서 담은 내용을 줄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조사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되겠죠. 다음 조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조국 전 장관과 이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영장 청구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근데 겁니까? 그건 이제 수사 기법인 건데 예를 예. 들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 솔직히 이 사모펀드에 가는 거 저희가 참 방송하기 힘든 게 이제 거기 지난주 대권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듯이 아 자꾸 수사 결과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막고 있어서 안 나가는 거라고. 틀어막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사실 예전 적폐수 할 때면 좀 다른 건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좀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뇌피셜로 그리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고 네. 뇌피셜로 그리는 건데 검찰 수사에 이런 드는 큰 사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신병 확보해놓고 제일 확실한 걸로 네. 신병 확보해놓고 플러스 20일 동안 그러면 마음껏 조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걸 추가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거는 검찰의 판단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영장 청구를 더 늦출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18일 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 사문섭이 이제 1차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재판부가 한 얘기가 2주 안에 수사 기록 복사를 허가하라는 얘기. 맞아요. 그건 해야 됩니다. 법원의 예.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2주 안에는 그 수사 기록들이 일부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전에 신병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공모관계나 종경신경 운영 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조사가 충분히 안 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예. 그러면 검찰은 이걸 통해서 신병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전 추가 조사 반대로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죠. 사모펀드가 확실하다면 딴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증거 인멸하고 뭐 입시 관련된 거 너무 작잖아요. 아니요, 저긴 투망식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경험상 검찰이 힘들 때 이렇게 다 나열해 봅니다. 11가지. 사실 알고 보면 큰 거는 사모펀드 같아요. 횡령이나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것만 정말 입증이 되고 소명이 된다면 당연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옵니다. 굳이 11개를 다 나열해서 했다는 거는 저는 한편 반대로 예. 좀 힘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걸어보자. 잠깐만요. 검찰이 지금 조사해야 될 혐의가 나와 있는데 자
큰 거로만 가능하니까 작은 건 빼자라고 하는 검찰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증거인멸 같은 거는 빼도 저는 상관이 없다 잠깐만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교통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차피 이거는 두 분이 그러니까 그 합의점을 도출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기 때문에 차이만 제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의 말씀은 검찰이 지금까지 뒤졌던 사모펀드 관련해서 캐냈다는 게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다라는 네, 다 지금 같아요. 판단이시고 김태현 변호사는 플러스 알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 이 정도로 두 분의 분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조금 것만. 다른 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지금 청구했다는 거는 예. 이 언론에서 알 수 없는 뭔가 히든 카드가 있지 않고서는 저 건강 상태인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영장이 청구 안 하고 그냥 맞거든요. 예. 뭐가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알겠습니다. 들긴 자,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가 횡령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보면은 WFM으로부터는 1,500만 원 이거를 지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적용을 한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처럼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대부분 다. 근데 예. 그거를 뭐 그 영장이나 아니, 공소장이나 뭐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입증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소명만 해도 되긴 되지만 네. 안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뭐 어떤 정상적으로 용역을 그러니까 제공하고 받은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은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이자일 수도 있고 뭐 예. 다른 걸 수도 있고 네.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예. 막 크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변호사라고 봤을 때는 이 변명할 거, 항변할 게 상당히 많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고 법원에 그 어필이 되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 역시 그것도 금액상. 돈의 성격이 뭐냐가 예, 중요한 문제다. 금액상. 여기서 사실은 실소유자 문제가 조금은 나와요. 조금은 나오는데 검찰 입장에서 아, 검찰이 실수한 게 있다? 아니 실소유자 실소유자 아, 실소유자. 발음이 예, 안 좋은 예. 코링크피의 실소유자의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라는 검찰의 생각이 조금 묻어나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영장 청구 사실 또 이제 요건 또 언론 보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영장 아직 본 게 아니니까 말씀 좀 이런 내용이에요. 정경심 교수 동생이 5억 주고서는 200주인가요? 코링크피 주식 취득했다. 그게 아마 대통령 선거 있기 직전일 거예요. 2017년 2월에.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면 그 돈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들어간 돈이니까 뭐 정경심 교수 계좌 이체하는 내용 뭐 코링크라고 써 있다는 거잖아요. 스펠은 조금 다릅니다. 네. 스펠링은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그 주식의 실수요자를 이제 정경심 교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링크피의 일부 지분을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동생인 정모 상무가 그 투자한 대가로 자문료 명목으로 WFM으로부터 한 달에 860만 원인가씩 받아요. 그 이제 컨설팅 계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컨설팅 계약에 써 있으면 실제로 어떤 컨설팅 했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 동생이 다니는 회사는 해운 회사 이제 계열사인 거고 WFM이나 코링크피는 해운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야 이거는 컨설팅 자문 계약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문한 내용은 없어. 이거는 수익금의 일부를 뭐 이자 명목이든 수익금의 명목이든 빼준 거야. 정모 상무한테. 근데 정모 상무가 그 코링크피 주식의 소유자니 명의자일 뿐이야. 실소유자는 돈을 대준 누나 정경심 교사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정경심 교사가 코링크피의 일부 실소유자라는 검찰의 생각이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WFM에 돈을 줄 때 조범동 씨가 WFM에 돈을 횡령해서 준 거니까 그걸 알고 받은 정경심 교수도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짚어드린 뭐 이래서 이제 증거 인증이나 이런 거 저번에 1차 토론에서 이야기했기 있었죠. 때문에 네. 좀 오늘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만 제가 좀 추가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봤던 게 언론이 많이 짚었던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언론이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도 판례가 하나 있죠. 예. 저기 가족들한테까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네. 무죄가 됐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 아마 그것 때문에 빠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본인이 아닌 가족한테 그런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까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이제 공적으로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 수석이 대상자지 예, 부인은 예. 아니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관여한 거고 글쎄 오늘 보면 증거 이제 보면은 은닉이나 위조 부분 그런 부분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국 당시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연결이 된다면 그걸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사문서 위조 중에서 동해대표 창창 말고 이제 공익공업센터라든지 네. 키스트 관련된 음흠. 부분 그런 부분들은
특히 공익법센터겠군요. 공익법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조국 전 장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거기 때문에 네.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는 저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물론 소환 조사한다고 해서 뭐 구속이다 뭐 이런 건 아직은 단정할 구속 수는 후일 없지만 것 같아. 만약에 구속 후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면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두 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증거인멸 예. 뭐 PC 뭐 잘 해줬다 이거하고 예. 지금 공익법센터 서울대학교 그 음흠. 부분 두 가지를 소환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네. 수사에 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건 굳이 조국 전 장관까지 부를 가능성은 전 낮아 잠깐만요. 보입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어져서 부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개시됐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는 묻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인데요. 앞서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뭐 이제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말고 다른 부분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변수가 될까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박준 변호사께서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주 큰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일각에서는 뭐 이걸 위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조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이걸 또 위조할 리는 없고요.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수용이 구치소에서 수용을 했을 때 수용 능력이 있냐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고 아마 검찰에 정확한 진단서라든지 자료가 제출됐을 겁니다. CT라든지 MRI라든지 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검사가 그것을 뭐 검증을 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 판단해서 이제 네. 구속을 했다,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이 판단은 법원이 할 겁니다. 그러겠죠. 법원이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됐다 하더라도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네. 정말 중재가 아닌 이상은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소명도 안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건강까지 합쳐진다면 조국 전 장관 동생처럼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게 사실 건강 문제가 영장 청구 마지막 변수였죠. 사실은 건강이 영장 발부도 아니고 청구의 변수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이건 사건이니만큼 아마 검찰도 마지막에 그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3차장 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뭔가 자료는 냈다. 뭔지는 얘기 안 합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 뭐 MRI부터 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기록. 검찰은 직접적으로 진단서 MRI 얘기는 안 하고 자료를 내긴 했는데 네. 병명이라 이런 것들은 변호인들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한 거 확인은 못 해주지만 네. 우리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라고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금요일자까지만 해도 다 거기 이제 변호사 재판 나오고 있는 변호사 인터뷰 보면 낸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는 뭐 말을 아낍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냈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월요일 날 바로 영장 청구했다는 흐름들을 보면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낸 자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봤을 때 큰일 났네. 정경심 교수 당장 그러니까 병세가 심각하지 네. 않다고 봤다. 당장 뇌종양 수술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는 판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오전에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 이제 영장 실심 시사에 보면 얘기가 좀 흘러나오겠지만 네. 현재까지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예. 정경심 교수의 병은 크게 뭐 아플 수는 있죠. 그렇지만 크게 뭐 구속 수감이 어려울 만큼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 병세 겉으로 같은 하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조심하면서 그렇죠. 수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없습니다. 부분이긴 예.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질문을 드린 것도 혹시 보충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소명 여부 따질 거고요. 네. 지금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영장 압수수색 다 했기 때문에 결국 건강 부분 두 가지를 영장 판사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군요. MRI 자료 있으면 기각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있어요. 저는 만약 자료가 있고 판사가 봤을 때 이 그러니까 정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뇌종양 뇌경색이라고는 그러니까 진단이 그렇죠. 저는 확실하다면 있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다고 근데 보는 어떤 그 맞습니다. 병세의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진단이 확실하다면 네, 기각 가능성이 높다.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뭐 판사의 재량인데 네, 아파서 영장 발부 안 되면 이제까지 들어갈 사람 별로 없죠. 그래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진단명, 그러니까 그 질병명보다는 병세가 더 중요한 거다. 예전에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창신사만 강금훈 회장 같은 네네. 경우도 뇌종양 주장했었어요. 근데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주장하는 거하고. 네, 근데 이제 1심 과정에서 음. 그 진짜 의사한테 사실조회도 해보고 그래서 수술 당장 해야 되는데 나 보석
나와서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모를까. 일단 지금 발부될 것 같아요. 며칠 내로 이제 결정이 나니까 결정 나면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겠습니다. 1842님이 두 분 조합 너무 좋아요. 티격태격 토론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실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